안녕하세요. 알파맘 알리스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에 병문안 가는 방법. 이 영상을 왜 찍느냐 하면요. 제가 어제 가톨릭대학교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가 좀 너무 황당해서 너무 좀, 예,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의 경험을 이제 이렇게 올려봅니다. 다른 분들께는 좀 불편하지 않게 이용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자, 가톨릭 대학교 병원은 세 군데, 그러니까 크게 큰 건물이 세 개가 있어요. 대부분의 대학교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같은 경우 다 이렇게 너무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길도 너무 헷갈리고 약간 그런데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도 좀 엄청나게 복잡고 길이 참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자, 큰 건물이 세 개 있고 조그마한 건물이 암센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건물 이름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파엘관, 스텔라관, 데레사관 이렇게 있는데요. 택시를 보통 타면 데레사관 이 앞에 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만약에 응급실 간다면 진짜 멀리 가야 됩니다. 자, 응급실이 라파엘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레사관에서 택시를 내리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가톨릭 병원에 응급실을 가려면 택시기사한테 가톨릭 병원 응급실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택시 타고 내리실 때는 그냥 가톨릭 대학교가 병원 보이면 그냥 내리시는 게 나아요. 네, 괜히 택시 타고 끝까지 가면은 제일 끝에 있는 대리사관 앞에 딱 내려주거든요. 물론 대리사관에 입원실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병문안 가시는 분들은 대리사관을 가시는 게 낫긴 한데 약간 택시가 빙빙 둘러서 가니까 약간 택시 요금도 더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해요. 자, 총 4개의 건물로 봤을 때 이게 층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파엘관 같은 경우는 8층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관은 11층, 그리고 데레사관은 14층까지 있고, 그리고 암센터는 5층까지 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이제 13층이라는 걸 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3층이 어느 건물인지 봐야 되는데 또 이 안내판이 이렇게 곳곳마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아무 문이나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스텔라관으로 들어갔거든요. 1층으로. 그래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하여튼 13층이 있는 건물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어쨌든 엘리베이터 근처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11층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옆 건물 가고 막 하여튼 엄청 헤매가지고 근데는 대대사관에 13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려고 딱 보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엘리베이터 앞에 출입 카드를 인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그 출입 카드가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종합병원에 보통 병문안을 가면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아무 때나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좀 불편한 상황이 되었죠.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라파엘관입니다. 라파엘관은 8층까지 있고요. 입원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라파엘관에 있는 주요 시설들을 보면은 1층에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은 라파엘관에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여기 원무부 접수 수납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정말 작은 곳이고요. 주된 원무부, 그러니까 아주 크게 원무부하고 뭐 이렇게 수납하고 뭐 이렇게 재증명 떼고 이런 데는 스텔라관이 있어요. 그것도 2층에 스텔라관 2층에 있습니다. 라파엘관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정신과, 그 다음에 뭐 위센터 뭐 이런 거 등등이 있고요. 초음파실하고 CT실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옆에 있는 스텔라관, 예, 여기에 2층에 가면은 원무부, 수납, 창구, 접수, 뭐 재증명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스텔라관 2층에 있어요. 그리고 스텔라관은 11층까지 있고요. 위에 이제 병동, 그러니까 입원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여기 대구 가톨릭병원에 입원실이 가장 많은 곳은 대레사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층수도 가장 높은 곳이 대레사관이고요. 자, 스텔라관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1층에 영상의학과,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고 뭐 이런 데죠. 그리고 투썸 플레이스 카페가 있습니다. 1층에 스텔라관 1층입니다. 그리고 2층에 소아과 있고 이비인후과 뭐 이런 거 등등 있고 그리고 원무부, 그러니까 접수 수납 가장 크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재직명품 발급하고 뭐 진단서를 뗀다거나 이런 것들 다 여기 2층에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 접수를 응급실에서 하는 경우는 또 저기 뭐야 진단서를 응급실에서 떼더라고요. 이게 참 복잡해요. 많이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 때문에 응급실에 갔다가 뭐 하여튼 진단서를 뗄 일이 있었는데 이 병원을 정말 엄청나게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여기 가니까 저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니까 여기 오라 그러고 하여튼 엄청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관 3층에 신경과, 신경외과, 뭐 척추 클리닉, 신장, 뭐 내분비과, 심혈관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사관입니다. 자, 이 대리사관은 1층 엘리베이터 타는 곳에 이제 그 보호자, 그러니까 출입 가능한 그 카드가 있어야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리사관의 주요 시설을 보시면은, 자, 지하 1층에 뚫레즈루하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가실 분 대리사관 지하 1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뚫레즈루, 그러니까 빵집 있죠. 그리고 1층에 주사실, 뭐 외래 약국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병동 약국은 여기 대리사관 지하 1층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아이 약 받을 때도 정말 엄청 헤맸었는데, 그러니까 이 병원 자체에서 나오는 이제 병동 약국은 지하 1층, 그리고 외래 약국은 대리사관 1층입니다. 그리고 1층에 뭐 재활의학과, 주사실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류마티스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접수는 스텔라관 1층이고,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촬영은 대리사관 2층이고 이렇네요. 네, 참 어렵습니다. 참고로 암센터 여기가 5층짜리고요. 여기 뭐 가정의학과, 건강증진센터, 안과, 비뇨의학과 뭐 등등, 소화기 내과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 지하 주차장도 있네요. 자, 이제 병문안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던 것들을 보겠습니다. 뭐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저처럼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병문안, 그러니까 면회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하신 환자들 병문안 가시려면은 평일날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6시에서 8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만 엘리베이터 문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끔 열려줘요. 그러니까 대리사관에 그러니까 병실로 가는, 그러니까 입원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누구나 그 시간에는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진에 빨갛게 표시하는 여기 뭐냐면 카드 리더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입증 카드를 딱 대가지고 삑 소리가 나야지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 그러니까 평일날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그리고 주말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가 아니면은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이 시간 외에 들어가시려면은 환자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보호자 보고 1층까지 내려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카드 리더기 있죠. 여기가 대리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에 가시면 일어나 저러나 거기는 13층이나 이렇게 위에 완전 고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에 가서 뭐 다른 관에 이렇게 카드 리더기 안 해도 엘리베이터 타실 수 있거든요. 가봤자 여기 병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가 이렇게 거동이 힘들고 만약에 보호자가 잠깐 외출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병문안을 간 경우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환자 보호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물론 병원 1층에 의자는 많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의자도 많고, 그리고 여기 대리사관 1층에 보면은 입원 환자 면회실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면회를, 그러니까 병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로 평상시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좀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환자가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병문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면회실에서. 그래서 저는 평일날 원래 6시부터 8시까지 면회가 가능한데 제가 5시 반에 도착했어요.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호자분을 불렀죠. 네, 13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네, 저희 시아버지가 내려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민망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명문안을 가는데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 보호자가 이렇게 직접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자가 와야지 보호자와 함께, 그러니까 보호자 카드를 띡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문이 열리고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퇴원하실 때 저희 신랑이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분명히 오늘은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문이 안 열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병문안에 와가지고 거기 담당하시는 직원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더래요. 문 열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눈치껏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랑 뭐 다른 분 갈 때 다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은 출입구가 정말 많은데요. 이 출입구에 여기가 무슨 관인지 다 써있거든요. 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대리사관 북문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들어가셔야지 여기가 어딘지 아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딱 들어와서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무슨 관이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곳이 바로
스텔라관 2층입니다. 스텔라관 2층에 원목과 그리고 수납창구, 접수창구, 재직명 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가시려면은 평일날은 4시 반에 여기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시 반까지는 꼭 가셔야 되고, 토요일날은 11시 30분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한 6시까지 하겠지 하고 가시면은 낭패를 봐요. 제가 전에 6시까지 하는 줄 알고 한 5시 반까지 택시 타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평일날 4시 반까지 오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17세나 뭐 18세나 이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의 서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단서라든가 뭐 진료 확인서 같은 거 떼시려면은 이렇게 동의서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퇴원할 때나 뭐 이럴 때 아예 그걸 다 떼서 가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아이랑 같이 가면은 괜찮고, 만약에 아이랑 따로 가야 될 경우가 이렇게 있으시면은 아이하고 함께 퇴원할 때 요런 양식을 이 접수창구에서 받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재증명 떼러 오실 때, 그러니까 뭐 진단서나 뭐 진료 확인서 같은 거 떼러 오실 때는 아이의 학생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필동의서, 그리고 등본.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떼러 갈 경우에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 한 식구다라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등본 꼭 떼어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허탕 치세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스텔라관 2층에 있는 수납창고 오시면 먼저 이렇게 생겼는 기기에서 순번 대기표 발급기에서 이렇게 접수 수납, 그리고 재증명은 이제 증명서 떼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그 환자의 주민번호를 이제 먼저 기입을 하시는 게 빠르게 접수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발급 수수료표 이것도 보시고 정말 발급 수수료가 이렇게 어떤 걸 떼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그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뭐 CT 같은 거 찍었을 때 그 CT 복사본도 CD로도 구울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장당 10,000원씩 이렇게 합니다. 근데 CD 복사본 같은 경우는 복사본을 이렇게 복사하는데 이렇게 굽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 시간 좀 걸린다는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환자에 관한 서류를 떼시는데 환자가 뭐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자녀이거나 간에 이게 아이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하여튼 어떤 분의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뭐를 뗄 때 필요한 서류가 정말 많거든요. 내가 자식이니까 가서 그냥 뗄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환자의 엄마니까 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시면은 정말 또 허탕을 치시니까 꼭 이렇게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전화로 먼저 미리 물어보시고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명서 떼러 가실 때 평일은 4시 30분 마감이고요. 토요일은 11시 30분까지는 가셔야 떼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